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이 순간의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을 둘러싼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걸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 원자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그 거대한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숨 쉬고 있는 여러분의 몸,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땀, 이 모든 걸 구성하는 바로 그 물질 말이에요. 이게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마치 우주적인 탐정이 된 것처럼 그 기원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빅뱅 직후 초기 우주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주의 재료라고 해봤자 이게 거의 전부였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벼운 원소, 바로 수소랑 헬륨. 이 둘이 합쳐서 무려 98%를 차지했고요. 우리가 아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기 보이는 아주 작은 2%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세요. 철, 산소, 규소. 아니, 우주에는 거의 없었던 이런 무거운 원소들이 지구의 주성분이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바로 거대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우주 초창기엔 수소랑 헬륨밖에 없었다면서? 그럼 지구에 있는 이 수많은 철과 산소는 대체 어디서 뿅 하고 나타난 걸까요? 그 답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아니라 저 멀리 밤하늘에 있습니다. 네, 바로 별이에요. 이 모든 물질들의 진짜 고향은 바로 별이었던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별이 어떻게 이 모든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우주 공장 역할을 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별의 이야기는 성운이라고 불리는 이런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구름이 자체 중력 때문에 서서히 뭉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뭉치면서 중심부는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압력도 높아지겠죠? 그러다가 마침내 중심 온도가 1000만 도를 넘어서는 순간 핵융합이라는 엄청난 과정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순간 새로운 별이 반짝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핵융합. 방금 말씀드린 이 과정이 바로 별을 수십억 년 동안 빛나게 하는 엔진의 정체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엄청난 열과 압력으로 가벼운 원자들을 꽉 눌러서 더 무거운 원자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소 원자 4개를 꼭 눌러서 헬륨 원자 1개를 만드는 식이죠.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고요. 이게 바로 별빛의 근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별의 내부가 마치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원소 공장 같거든요. 먼저 중심 온도가 1000만 도를 넘으면 수소를 태워서 헬륨을 만듭니다. 그러다 수소를 다 쓰면 별이 더 수축하면서 온도가 1억 도까지 올라가요. 그럼 이번엔 그 헬륨을 태워서 탄소랑 산소를 만들죠. 이런 식으로 별은 자기 자신을 계속 쥐어짜면서 점점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디까지? 바로 철까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별이 이 공장을 끝까지 가동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별은 탄소까지만 만들고 멈추고 어떤 별은 철까지 만들어내죠. 그럼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그건 바로 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질량, 즉 덩치에 달려 있습니다. 별의 운명은 질량이 결정하는 셈이죠. 크게 보면 별의 삶은 2가지 길로 나뉩니다. 왼쪽은 우리 태양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별들의 길이에요. 이런 별들은 탄소나 산소 정도까지만 만들어내고는 가스를 서서히 방출하면서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오른쪽, 태양보다 10배 이상 무거운 이런 헤비급 별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질량으로 꾹 누르는 힘 덕분에 내부 온도를 훨씬 더 높여서 원소 공장을 끝까지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철까지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우주 대장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왜 하필 철에서 멈출까요? 그 이유는 철이 원자핵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최종 완성품 같은 거죠. 지금까지는 원소를 합칠 때마다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는데 철부터는 오히려 에너지를 넣어줘야만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 별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겁니다. 엔진이 꺼져버리는 거죠. 자, 그럼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죠? 알겠습니다. 별 속에서는 철까지 만들어진다는 거. 그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금, 그리고 백금이나 우라늄처럼
철보다 훨씬 무거운 원소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별의 엔진이 멈췄는데 말이죠. 그 답을 얻기 위해선 한 거대한 별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냥 조용히 죽는 게 아니고요. 우주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격렬한 방식으로 최후를 맞이해야만 해요. 바로 초신성 폭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 이벤트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첫째, 이 폭발의 순간적인 에너지로 철보다 무거운 금, 우라늄 같은 모든 원소들이 한꺼번에 만들어집니다. 둘째, 별이 평생에 걸쳐 만든 모든 원소들, 그러니까 헬륨부터 금까지 전부를 우주 공간에 확 흩뿌려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흩뿌려진 물질들이 바로 다음 세대의 별과 행성을 만드는 씨앗, 즉 원재료가 되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우주의 재활용 시스템이죠. 그리고 바로 그 초신성의 잔해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50억 년 전에 바로 우리 태양계가 태어났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저 멀리 우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그 과정을 아주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초신성이 터지고 남은 가스와 먼지 구름이 다시 중력 때문에 뭉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중심에는 아기 태양이, 그 주변에는 회전하는 거대한 원반이 만들어지죠. 이 원반 안에 있던 먼지들이 서로 뭉쳐서 작은 돌멩이가 되고 그 돌멩이들이 또 뭉쳐서 점점 큰 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수백만 년 동안 이 덩어리들이 서로 부딪히고 합쳐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마침내 지금의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갓 태어난 태양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양이 워낙 뜨거우니까 그 근처에 있던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들은 다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남은 건 뭘까요? 맞습니다. 무거운 철이나 규소 같은 암석 성분들만 태양 가까이에 남게 된 거죠. 바로 그 결과가 이 차트에 나타나 있습니다. 태양과 가까운 안쪽 동네에는 이렇게 밀도 높은 암석 행성들, 그러니까 수성, 금성, 그리고 지구가 만들어졌고요. 반면에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바깥 동네는 추우니까 가스들이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뭉쳐서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한 가스 행성이 된 겁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행성의 운명을 가른 셈이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초창기 지구의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역동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소행성들이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지구 전체가 시뻘건 마그마의 바다였거든요. 말 그대로 불타는 액체 행성이었죠. 이때 무거운 철이나 니켈 같은 물질들은 자연스럽게 중심으로 가라앉아서 지구의 핵이 되었고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암적 성분들은 위로 떠올라 멘트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표면이 식으면서 얇은 껍질, 즉 지각이 생기고 마침내 바닥까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수십억 년 전 이름도 모를 어떤 거대한 별이 장렬하게 폭발하면서 뿌려놓은 그 재료들이 뭉쳐서 지구가 되었고 식물이 되었고 동물이 되었고 마침내 지금의 우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의 뼈를 단단하게 하는 칼슘, 여러분의 피를 붉게 만드는 저 철분,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죽어가는 별의 심장부에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별의 파편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진화한 존재인 셈이죠. 우주가 우리를 통해 스스로의 기원을 궁금해하고 탐구하는 겁니다.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